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만들어낸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는 지지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하락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지지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주는 모양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왼쪽 매물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볼록 튀어나오는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지지라인을 만들어야지 추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뚫리지 않는 튼튼한 지지 기반이 돼준다는 점 이해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트든지 간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전망이 밝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정에서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저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절대적인 수익 금액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전망이 밝지 않은 코인이라면 우리도 빠르게 조정이 나올 때 정리하고 나와야겠죠. 그런데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1년 사이 어떤 코인들이 상승력을 많이 보여줬는지 이렇게 줄을 세워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택스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작년 말부터 급등을 보여준 솔라나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도 10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그 덩치에 비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밑에 38% 정도로 제한된 상승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 소식들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을 전망하는 데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최근 급등을 만들었던 이 ETF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 오늘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도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올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업그레이드 같은 부분은 분명 호재 소식인 게 맞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소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그 개선된 속도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시장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미리 반영하고 재료 소멸로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대되는 호재 소식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인하할 거다, 이게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번 1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일단 동결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지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안전자산과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위험자산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개별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중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서는 알맞은 대응을 알맞은 시점에 받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올릴 때까지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언제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가장 빠르게 대응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 또 가장 먼저 카톡방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일단 ETF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의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28,000원에서 30,000원대 라인이 강한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캔들의 몸통으로 강하게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이제는 돌파하고 나면 지지 역할로 바뀐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2022년 4월 달부터 코인 시장에는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겨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했었죠. 이 하락세가 2023년 초반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이걸 한 번에 끌어올린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건데,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번 반감기 때 만들었던 상승력이고요.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 만든 상승력입니다.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후에 잠깐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반감기에 ETF 소식까지 더해진다라면 올해와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되는 여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추천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에 지금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봐야지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또 제가 전략과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받고 나서도 바로 매매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일단 먼저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비중과 타점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이 부분 들어오셔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